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9월의 첫 시작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우려 속에 또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요.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아프리카 TV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벌써 9월이 예. 시작됐어요. 날씨가 좀 싸늘해졌는데요. 아, 저 오늘 시장 이제 9월 첫 시작이잖아요. 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벌써 9월입니다. 네, 벌써 한 살 더 먹은 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맞아요. 방송 들으시는 분 상당히 우울할 텐데 네, 한 살 먹는 게 금방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남은 3개월이라도 좀 시장이 올라주길 바라는데 네, 네. 오늘 일단 나쁘진 않아요. 오. 네. 금요일 날 큰 상승 나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좀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네네. 거의 박스권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올 뻔했거든요. 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좀 밀릴 줄 알았는데 밀리지 않고 지금 거의 약보합, 거의 보합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이 나오고 있죠. 때문에 전 고점 610선 지금 이 구간 뭐 저항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네. 뚫게 되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은 악재 이미 다 나왔죠. 그렇죠. 예, 만약에 추가 악재가 나온다면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엎어졌다. 그렇죠.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네네. 일단은 악재가 더 나올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7월 수출입 동향도 나왔죠. 네. 일단은 연속 흑자긴 한데 문제는 수출이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수출 감소세를 보니까 제일 많이 감소한 데가 중국, 물론 중국이겠지만 그 남미나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네네. 이쪽이 많이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환율이 올라서 그래요. 아. 예, 원화가 오르면서 약간 중국 제품이나 뭐 대만 제품, 일본 제품에 대해서 약간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졌던 거죠. 네네. 그런 게 보통 그런 남미나 동남아로 수출하는 것들은 거의 다 소비재가 아니라 거의 다 뭐 주로 원자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기술 부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메이드 인 코리아가 크게 먹히기보다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환율이 지금 다행히도 8월에는 우리나라만 환율이 오른 게 아니라 일본도 올랐고 그쵸. 동남아, 남미 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8월은 좀 낮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투자자별 매매를 좀 보게 되면은 네.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연속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외국인 기관은 계속 팔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 네네. 외국인이 거의 8월에 제가 알기로는 매수한 달이 이틀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요. 예,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딱 이틀 빼고 다 팔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9월 시작하자마자 일단 사고는 있어요. 네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환율은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1215원을 깨는 흐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땐 20원까지 갈 줄 알았는데 네네. 1215원 유지해주면서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라는 것이 일단은 올랐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내려갈 바랄 수는 없는데 네. 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해준다면은 약간 통화적 안정성 유지가 됨으로써 외국인도 이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죠. 환율이라는 거는 항상 그래요. 유가도 그래요.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도 문제가 됩니다. 네네. 적정한 수준에서 이게 좀 횡보를 길게 해준다면은 네. 경제에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당분간 1220원 밑에서 네. 이렇게 움직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50불 정도, 50불 중반 정도 되고 있는데 네네. 이 정도가 좋아요. 65불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국내 경제는. 네네. 예, 근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유가 55불이거든요. 네네. 55불에서 60불이 가장 좋아요, 유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는 괜찮은 상황이다. 네. 환율만 좀 안정이 되면은 괜찮아질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오늘 뉴스를 살펴보면은 네. 중국 외교부장 오늘 북한을 간다고 해요. 네네. 김정은 방중해서 비핵화 협상 조율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북한이 약간 시위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이 자꾸 회담 안 잡아주니까 네. 북한이랑 우린 중국이랑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을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마 미국이 이제 또 뭔가 움직일 것 같긴 해요. 네네. 제가 봤을 땐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랑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 안 그러면 자기가 문제가 됩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경기가 계속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인프라 지역 투자 가속화
말 그대로 재정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쵸. 예, 세금 쏟아 부어가지고 일단 내수 경기 살리겠다. 그다음에 신중한 통화 정책 유지할 것.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네. 뭐 그래서 일단은 9월 수출 두 달 때 감소 13% 감소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뉴스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 영향이 있었고요. 네. 아마 8월엔 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 시장 보면은 그렇게 강력한 종목이 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흐름이에요. 예, 오늘 상장 보시면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네요. 네. 뭐 이 이유는 뭐 약간 무역 협상 다시 얘기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네네. 일부 몇 종목들이 있어요. 예. 유잉이푸드라든가 GRT 네.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요. 네. 교육 온라인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메가 MD 상한가 쳤고 메가스타디 25% 올랐고 교육 관련주들이 지금 거의 다 10%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언급했죠. 대선이 아니라 대학 입시 네.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음. 뭔가 공정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네. 여기 때 약간 교육에 대한 개혁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교육을 다시 바꾸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모든 교육 과정이 무시되면서 새로운 과정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교과서 교체라든가 뭐 교재 고체, 네. 강의 교체 모든 것이 다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어, 그러한 수요 창출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음. 실제로 뭐 대입을 점검하겠다고는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조국 그 법무장관 후보가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쵸. 약간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꺾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뭐 일단은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분히 약간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음. 실질적으로 뭐 대입을 뭐 당장 바꿀 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그래도 교육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좀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돼지열병 관련주들 다시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돼지열병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담배는 끊는 게 아니다. 음. 잠시 쉴 뿐이다. 아, 쉬는 것이다. 그렇죠. 어. 그래서 막말로 또 게임도 그렇죠. 게임도 쉬는 게 아니다. 끊는 게 아니다. 끊는 게 잠시 쉴 아니다, 쉬는 뿐이다.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중독성 있다고 얘기하는 걸 보통 그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돼지열병도 마찬가지예요. 돼지열병도 항상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조용할 뿐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잠복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휴식기, 뭐 잠복기 이렇게. 진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이미 그쵸. 발병하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아직까지 확대가 안 되고 있기에 어. 좀 조용한 흐름인 것 뿐이지 네네. 최근 돼지열병 관련주가 오르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제 대규모 추석 민족 대이동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돼지열병 병균을 갖고 있는 분이 음. 돌아다니잖아요. 기차 타고 네네. 막 돌아다니고 여기 균을 다 묻히고 다녀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퍼지게 되거든요. 그쵸. 모든 병이라는 게. 네네. 그래서 추석 전에 방역을 엄청나게 어. 강하게 한다고 해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경각심이 일어나면서 관련주들 좀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지난주 말부터 해서 한 2, 3일 정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승하는 게 뭐 금성 이식이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뭐 딱히 그렇게 막 주도하는 섹터는 없습니다. 네네. 그나마 가장 강한 섹터를 말씀드리면은 돼지열병이랑 교육 온라인 쪽, 어. 온라인 교육 쪽 아까 네. 말씀드린 교육 대입 약간 변경한다고 했죠. 음. 그래서 아나운서님은 수능 보셨죠? 저는 수능 네. 세대죠. 네. 저도 수능 세대긴 한데 네네. 저희 때는 거의 정시가 90%였어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차란 말 안 쓰더라고요. 특차, 특채. 저 때는 특차. 특차? 예. 특차라는 말은 저는 그죠? 이제 수시 예, 이렇게 그쵸, 수시라고 했었는데, 하잖아요. 그걸 근데 특차라고 저희 때는 또- 특차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예, 특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즘 수시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요즘 전형이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엄청 다양하죠. 뭐 농어촌 전용, 너무 뭐 많아요. 약간 생계 전용 네네.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전형이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희 때는 특차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교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애들은 네네.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어느 정도 갈 수 있었는데 어. 그거조차도 일단 한 10%밖에 안 뽑고요. 그렇죠. 수능을 봐야 돼요. 수능을 보고 어느 정도 성적 이상이 나와야만 들어갑니다. 네네. 뭐 등급 이상이 나와야 그렇죠. 또.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수시가 거의 40% 50%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수시라면 좀 걸고 넘어져야 되는 게 음. 수시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진짜 약간 기득권의 약간 전유물이 그죠. 돼버렸더라고요. 이번에 예. 또 조국도
또 얘기가 나오면서 예. 네, 그 전형을 좀 빨리 파악하는 그래서 정보력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냐. 일부러 시골에 있는 학교에 애를 일부러 보낸다고 일부러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안 시키고. 전형을, 예, 농어촌 전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그런 게 들어가기 쉬우니까 아예 애를 시골로 보내서 키우더라고요. 그렇게 예. 전형에 맞춤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키우는 아, 그렇죠. 부모님들도 아예 설계를 해서 계시군요. 키우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씁쓸해요, 그런 게. 음. 예. 왜냐면 그런 전형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솔직히 국가에서 많은 지원금 주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몇 번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네. 공무원이랑 통화를 몇 번 해봤는데 뭐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맞아. 예.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롭죠. 그래서 일반인이라면 그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한 약간 선심성 이렇게 세금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타깃이 굉장히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죠. 네. 그래서 저 같은 약간 불우한 시민도 같이 좀 불우이웃이 뭐 멀리 있는 게 네. 아니죠. 저희가 모두 뭐 불우이웃 아니겠습니까? 네. 청년 혜택을 많이 주는데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네. 저는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나라에서 저 청년으로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안 좋은 소식이네요. 아, 좀 그거는. 가슴이 네. 아픕니다. 아이고. 그래서 네네. 오늘은 일단은 장이 괜찮아요. 네. 코스닥 코스피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도 오늘 양봉 들어왔네요. 음,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게 오늘 야간에 열릴 이제 미국 장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장도 크게 나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홍콩. 그렇죠. 반환법 때문에. 심각합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한국 사람들은 해외 뉴스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 자신들의 뉴스에는 관심이 엄청 많지만 네네. 국제 뉴스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홍콩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홍콩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폭동까지 번지게 되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극단의 수를 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 정부는 우리나라랑 틀리게 우리나라는 항상 단일 민족, 단일 국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우리나라랑 같은 국민끼리 매일 싸우고 있어도 서로 굉장히 단합이 잘 돼요. 뭐 지역 감정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 같은 대한민국이고 서로 사랑합니다, 진짜.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만 뭉치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연합되어 있는 회사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문제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게 홍콩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뭐 티베트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위구르, 몽고 네. 이런 데까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홍콩 사태를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홍콩이 들고 나게 되면 여기저기서 들고 나게 되면은 네네. 중국에서는 정말 난감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콩 굉장히 초긴장 중입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아시아 지수 기반 FTSE 지수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MSCI 지수 이런 ETF, ELS 상품들이 네. 거기다 홍콩 지수에 상장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브잖아요. 또. 그렇죠. 만약에 네. 홍콩이 무너지게 되면은 홍콩 금융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시아 증시에서 가장 큰 네 군데 시장이 있어요. 네. 홍콩, 네. 그다음에 일본, 네. 그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네. 일단 중국은 뺄게요.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지수로 봐야 됩니다. 음. 이 네 개가 아시아 신흥국 지수 가장 큰 네네. 지수인데 홍콩이 빠지게 되면은 한국, 싱가포르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같이.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도 솔직히 저는 홍콩의 독립을 지지합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는. 왜냐면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던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뺏기게 되면 당연히 못 그렇죠. 버텨요. 예, 그래서 지지합니다. 근데 잘 해결하길 바라는데 네. 아마 거기에 자유를 또 허용해 준다면 다른 데서 또 들고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중국 정부가 잘 해결하길 바라고요. 또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정말 제발 홍콩 별일 없었으면. 네. 그렇죠. 왜냐면 홍콩 금융시장이 우리나라 증시보다 커요. 생각보다 네. 많이 커요. 네. 홍콩이 그 한때는 진짜 세계 금융 수도였죠. 맞아요. 예, 약간 반환되고 나서 약간 많은 좀 지위를 잃어버렸는데 네네. 그 세계 3대 금융 수도가 있어요. 런던, 그다음에 뉴욕, 네. 그다음에 홍콩. 이 세 군데가 가장 세계를 대표하는 네. 세계 3대 금융 거래소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개 다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거죠. 예, 그쵸. 홍콩도 영국의 식민지였고 맞아요. 미국도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시작한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어떻게 보면 금융에 상당히 빨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뉴욕 같은 경우에 아니 런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중심지가 금융 중심지가 되고 네. 있죠.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중심지가 되고 있고 그쵸.
홍콩은 파생 상품이 굉장히 많기로 유명해요. 온갖 투기 자금들이 모인 데가 홍콩입니다. 네네. 빨리 이 사태가 좀 진정이 돼야 네. 아시아 증시도 좀 진정이 되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좀 좋게 작용이 될 텐데. 그리고 미국이 자꾸 대만 꼬시고 있잖아요. 너네 우리 무기 좀 많이 사라. 얼마 전에도 10조어치 무기를 샀어요. 네. 그리고 정말 최신 전투기를 최신식. 샀거든요. 근데 그 전투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진짜 최우방국 아니면 안 파는 전투기예요. 미국은 우방국을 정해가지고 우방국의 등급에 따라 파는 무기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고의 우방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최고의 우방국으로 들어간 나라가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네네. 한국, 네. 일본, 그다음에 캐나다, 네. 그다음에 뭐 대만은 아직까지 아니었는데 이번에 그런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은 미국이 정말 최고의 무기도 팝니다. 근데 안 파는 것도 있어요. 뭐 랩터, F-22 랩터 같은 거는 네. 그 어떤 나라에도 안 팔지 않습니다. 예. 본인들이 또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만을 약간 부추기고 있는 것도 중국이 지금 불만을 유난히 내세우는 있을 이유예요. 수 있겠네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만이랑 카드를 또 하나 갖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늘 시장 일단은 좋게 좀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 미국 증시 시작하는 거 봐가지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 악재가 모두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미국 증시가 열리진 않았지만 지수 선물장은 미리 열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확인 꼭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 시각 기준 해가지고 다우존스 나스닥 같은 게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이 정도면 아직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 때문에 장이 보통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시 반쯤 열리거든요. 그쵸. 그 때문에 현재로는 크게 의미 없고요. 네.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번 확인하고 5시쯤 한번 확인하고 네. 한 10시쯤에 확인하고 장 열리면 확인합니다. 네네. 문제는 그 사이에 트럼프가 뭔가 얘기를 떠들면은 움직입니다. 네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별로 안 움직입니다. 항상 그래요. 네. 항상 트럼프 입에 주목을 네.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약간 시장이랑 좀 잡담을 해봤고요. 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아프리카 TV. 그렇죠. 네. 밀림 방송이 좀 꾸준하게 또 증가를 하면서 일단은 아프리카 TV가 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아프리카 TV. 그렇죠. 저는 아프리카 TV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왜요? 그 BJ들이 너무 격이 떨어지고 막 네. 뭐라 해야 막 법방 뭐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사실 먹방, 논란의 대상 그다음에 현방. 있었죠. 그렇죠. 막 정말 막 일부러 막 감전되는 영상 올리고 좀 자극적이지. 그렇죠. 네. 그런 게 나 그런 걸 몇 번 보고 아, 왜 저래? 음. 그리고 근데 그런 걸 보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고는 저는 그때 아우 정말 저건 아니다 싶었어요. 네네. 그렇게 생각한 게 제가 2015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또 시간이 또 많이 흘렀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아프리카를 샀어야 됐어요. 지금 또 네, 그때 샀으면 2만 원대였거든요. 항상 7만 원을 뭐, 찍었습니다. 네, 최대 분기 예. 실적을 갱신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 이제 기성세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때 아프리카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면은 네. 이거 괜찮다 먹히겠다 싶고 샀었을 텐데 네네. 결국은 아프리카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시총이 무려 7천억에 가까워요. 그리고 우량 기업에 들어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가 대비해가지고 한 10%밖에 안 빠졌습니다. 네네. 다른 종목들이 평균 20% 25% 빠진 거에 비하면 굉장한 선방을 한 거죠. 어, 그것도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프리카가 올라오는 이유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일단은 제가 가장 유명한 아프리카와 같은 스트리밍 채널이 유튜브가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그다음에 또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아시죠? 네, 알죠. 네. 그것도 새로 나왔고요. 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획 중이라고 네네. 해요. 그리고 트위치, 트위치도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예, 트위치는 주로 이제 게임 네, 게임. 아마존에서 하는 그쵸? 거거든요. 게임 동영상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이 좀 높아도 네네. 잘 돌아갈 수 있고요. 어, 그냥 게이머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TV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죠, 아프리카 TV가. 네, 그렇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은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후원하기 있는 거 아시죠? 네, 알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을 따라했어요. 근데 아프리카 TV가 진짜 정말 잘한 게 네. 별풍선을 살 때 돈을 쏘는 게 아니라 별풍선을 결제해서 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는 게 아니라 미리 더 사게 됩니다.
더 그렇죠. 결제를 하게 되는. 그렇죠. 한 번 결제하고 나면은 만약에 잔액 500원, 1000원 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를 굳이 캐시백 안 해요. 그냥 그쵸. 내비둡니다. 네네. 그럼 그냥 아프리카에 그거는 눈먼 수익이 되는 겁니다. 어, 이런 게 머리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썼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그리고 수 제가 있겠네요. 얼마 전에 어떤 매체를 읽었는데 네네. 한 달에 별풍선 매출액만 200억이라고 해요. 광고, 200억을 네. 누군가 사서 그렇죠. 이렇게 아프리카 TV에. 예. 네. 광고 매출 뭐 약간 뭐 다른 매출 네네. 그런 걸 뭐 차치하고 나서라도 별풍선만 200억이라고 해요.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나 봐요. 그렇죠. 별풍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근데 BJ한테 BJ마다 등급이 있어가지고 좀 초보한테는 많이 뛰고 네. 엘리트일수록 많이 안 떼요. 그래서 초보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머지 60% 회사에서 먹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런 노력 없이. 네. 오늘 200억에 60%라고 뜨면은 12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네. 때문에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트리밍,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도 있고 네. 뭐 많죠. 유튜브, 유튜브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라이브 뭐 이런 게 네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아프리카 TV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아프리카 TV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중국에 진출할까 말까 고민한다고 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국은 아직까지 불법 방송 외에는 네. 정규 방송 검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예. 그 때문에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아프리카 TV가 좀 더 캐시카우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네이버나 약간 대기업 SK라든가 이런 네네. 대기업에 의해서 인수돼가지고 좀 글로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예, 괜찮아진다고 보여주고요. 네네. 아프리카 TV 재무제표 한번 보면요. 네, 재무제표 볼게요.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셔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워낙 네, 유명한 그쵸. 종목이기 때문에. 자, 실적 보이시죠? 네. 2018년 6월부터 60억이었죠? 네. 74억, 75억, 91억, 96억, 108억. 어, 그래서 일단은 3분기가 네. 2분기가 96억 찍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9월 예상이 108억 예상되고 있어요. 8억. 네. 근데 주가는 떨어졌죠? 네.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25%나 돼요. 음. 보통 일반적인 제조업 회사 영업이익률이 3% 4% 나거든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25% 되고 순이익률이 20%나 돼요. 이 얘기는 때는 네, 달라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투자 없이 계속 돈이 벌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프리카 TV는 지금 강력하게 매수. 여러분들 빨리 사세요. 저도 살 겁니다. 곧. 네네. 여러분 살 기회 드리고 살 겁니다. 네. 퍼가 20밖에 안 돼요. 20은 굉장히 높은 건데 바이오 종목들이 50, 60 가요. 근데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스트리밍 이런 스트리밍 컨텐츠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아프리카 TV 네. 저는 현 구간 강력하게 매수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강력하게 매수 추천 안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6만 지금 현재 가격 좀 매수 가능하고요. 네네. 만약에 빠지면은 6만 원 이하 한 59,500원, 네. 6만 원에서 59,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가지고요. 평당 한 6만 원 정도 맞춰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 한 올해 말까지 가면은 아마 올해 말에 아마 연말 실적 최고로 나올 거예요. 오히려 배당까지 크게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때문에 아프리카 TV 약간 중장기 한 3, 4개월 지금 시장이 저점이라고 약간 감안을 하고 네네. 이거 오히려 시장이 빠져도 많이 안 빠집니다. 그렇죠. 약간 좀 금액이 크시거나 장기적인 자금 운용하실 분들은 네. 아프리카 TV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다고 절대 신용이나 미수 쓰지 마시고요. 그쵸. 신용을 쓴다면은 절대 자기가 매수할 수 있는 신용의 100%를 다 쓰지 마시고요. 네네. 일부만. 음. 보통 신용이 자기가 매수할 수 있는 만약에 10,000원 있으면 3만 원까지 살 수 있거든요. 네네. 한 15,000원까지만 사면 괜찮아요. 예, 이런 종목 오히려 신용 써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네. 몰빵은 하지 마라. 네. 네.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아프리카 TV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네네. 현 정부가 지금 미디어 관련법을 굉장히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글, 네.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유튜브 네. 이런 데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내요. 네. 그래서 소송까지 했었는데 졌죠. 한국 정부가 결국 구글한테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받았죠. 네네. 구글세라고 하죠. 이걸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법적인 논리가 약해요. 때문에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이슈가 됐죠. 보람TV라고 아시죠? 네, 알죠. 네, 그래서 국민적인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런 걸로 몇십억 벌다니? 솔직히 근데 저는 그런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능력으로 돈 버는 거는 뭐 제가 제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뭐 아무리 꼬맹이든 어른이든 그건 자기가 잘해서 버는 거고요. 네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하더라고 정부에서.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죠. 예. 왜냐면은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는 자꾸 스트리밍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죠.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자꾸 뒤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아프리카 TV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면은 유튜브 이런 같은 다른 채널을 규제하게 되면은 아프리카 TV는 이미 세금 많이 내고 있고 이미 그런 홍역을 다 이미 겪었기 때문에 네네네. 아프리카 TV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유명 유튜버들이 네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네. 그다음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 지금 충분히 관심 가지고 매수해도 괜찮겠다. 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 드리고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아프리카 TV 종목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현고간 강력하게 매수 추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다양하고 알찬 이야기 나눠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김재윤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미중 무역 분쟁이 희망 고문이다라는 표현들을 하시고 계신데요. 뭐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합의 속에 언제까지 저희가 좀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저희 ITBC 스탁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전문가들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